굶주린 배만 채우던 시절에서 이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밥상 과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이 넘쳐나는 식재료를 좀 더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재료, 반대로 해가 되는 재료, 음식의 궁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같은 거를 겹쳐서 먹으면은 안 좋고, 없는 것들을 서로 섞어서 먹으면은 영양적으로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에 소고기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나쁜 조합인데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 부추를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없는데 부추 속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먹어줬을 때 영양적 균형을 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없는 성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식품의 구성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쌈, 족발, 순대국밥 등 육류를 먹을 때 자주 곁들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새우젓이죠. 사람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할 시 췌장에서 리파아즈라는 지방 분해 효소가 분비됩니다. 지방이 분해되고 나면 유기화합물과 수분, 이산화탄소 등으로 쪼개져 소화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리파아제가 부족하면 지방이 분해되지 못해 설사를 일으키거나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새우젓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리파아제가 다량 함유돼 있어 소화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육류를 부드럽게 해 소화를 돕는 또 다른 천연 소화제가 있습니다.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하기 위해 배, 키위, 파인애플 등을 갈아 연육제로 사용하고 있죠. 육류는 일반적으로 콜라겐을 이루고 있는 힘줄, 인대, 기타 연결 조직 등이 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 육질이 질겨지는 건데요.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브로멜린이, 키위에는 에피니딘이라는 효소가 콜라겐을 잘게 부숴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은 후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이러한 과일을 후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재료와 단짝일까요? 밭의 쇠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콩은 된장이나 낫또 등의 발효식품으로도 흔히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콩을 장기간 먹을 때에는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통해 요오드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번엔 해산물의 궁합도 살펴보죠. 풍선같이 볼록한 몸매를 자랑하는 보거입니다. 보거는 캐비어, 트리플,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4대 진미식품으로 꼽힐 만큼 사람들에게 그 맛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송나라 시인 소동파는 보거 맛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죽음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구나. 이렇게 치명적인 맛을 자랑하는 보거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보거 한 마리에 들어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은 성인 33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맹독을 지녔다고 합니다. 독이 피랑 내장이랑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알, 산란기 때는 지금 산란기거든요. 밀복 산란기, 알이 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제거하시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수컷에 있는 정란이라고 수컷에 있는 거는 먹어도 괜찮아요. 보거는 국물 요리부터 불고기까지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지만 특히 술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해장 음식의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거 자체에서 풍기는 시원함과 담백함도 좋지만 여기에 찰떡궁합 재료인 미나리와 콩나물도 한몫을 하는데요. 미나리가 숙취 해소랑 해독작용을 도와요. 미나리 자체가 중금속을 몰아내고 복하고 같이 만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콩나물, 미나리, 보고가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미나리는 연중 수확하는 작물이지만 특히 11월 하순부터 3월에
비타민이 가장 풍부하고 향이 뛰어나다고 하는군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더 주세요.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짝꿍,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 속 풍부한 구연산은 우유의 칼슘이 체내에 쭉쭉쭉 흡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맛도 영양도 배가 되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죠. 만나면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가 있는가 하면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재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극이 바로 장어와 복숭아. 장어는 20% 이상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고지방 식품으로서 비교적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칫 복통과 설사라는 대참사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맥주와 땅콩, 마치 실과 바늘 같은 단짝 같지만 차가운 성질의 맥주와 80%에 달하는 땅콩의 기름기가 만나면 소화불량과 더불어 알코올 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솔솔솔 설탕 뿌려 먹는 토마토 맛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제 이 둘도 놓아줘야 한다는 현실.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이 설탕의 당분을 분해하느라 힘을 모두 소진해 정작 우리 몸에는 비타민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익혀 먹으면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쭉쭉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세요.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하는 식재료의 궁합. 잘 먹는다는 건 잘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닐까요? 식재료의 영양소를 따져본다면 제철 음식만한 것이 없다라고들 말합니다. 겨울에는 체온을 올려주거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음식으로,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거나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죠. 음식으로 먹는 보약. 언제 어떤 식품을 챙겨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봄의 제철 음식은 그 식물의 영양분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먹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봄나물의 대표 주자인 냉이는 풀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많고 철분과 칼슘, 무기질, 안토시아닌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식욕부진과 피로감, 나른한 증상 등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쌉싸래한 맛과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두릅은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피로 회복과 당뇨 등의 혈당 조절, 그리고 면역력 증진을 돕는다고 합니다. 사계절 중 사람들이 여름에 피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는 바로 높은 기온 때문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로 인해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비타민이 풍부한 고추와 95%가량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지는 피로 회복을 돕는 여름철 대표 힐링 푸드로 꼽을 수 있죠. 가을의 제철을 맞는 대표 식품 버섯입니다. 특히 자연산 송이버섯은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4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생산되기 때문에 더 귀한 식품으로 대우받고 있는데요. 뛰어난 향뿐만 아니라 단백질 소화 효소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사계절 중에서도 겨울무는 과일 못지않게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아져 최고로 꼽힙니다. 속살보다는 껍질 부분이 비타민C가 2배 정도 많고요. 섬유질이 풍부해 노폐물 제거와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데요. 특히 수분이 90% 이상인 생무가 무말랭이로 변신하면서 칼슘을 15배나 증가시킨다고 하는군요. 제철의 해산물을 먹으면 특유의 달짝지근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물에서 단맛이 난다는 것이 어쩌면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해산물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도 단맛이 나는 글리신과 감칠맛이 나는 글루탄산 나트륨이
풍미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어종임에도 왜 산란 시기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까요? 산란기가 되게 되면은 그 물고기들이 자기 몸속에서 에너지원들 또는 영양소를 굉장히 농축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란기 전에 있는 물고기를 먹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맛이 좋고 또는 이 살이 튼실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패류의 제철은 산란기 바로 전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고 하지만 암캐는 알이 가득 찬 봄이, 숙회는 살이 꽉 차 오르는 가을이 제철이고요. 9월에서 11월이 산란기인 새우 역시 가을에 가장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전어는 산란기인 4, 5월과 산란이 끝난 7, 8월에 오히려 기름기가 적어져 맛이 없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하는 9, 10월이 되면 살이 오르고 지방도 풍부해져 가을 별미로 꼽히고 있죠. 잠깐! 전쟁을 멈추면 안 될까? 나 이거 먹어야 한단 말이야! 나폴레옹이 사랑한 음식. 전쟁터에서도 기회가 되는 한 끼니 때마다 이것을 챙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18세기에 쾌락주의자이자 미식가로 이름난 카사노바는 매일 아침 이것을 50개씩 먹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바로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이 그 주인공입니다. 굴은 가을에 살이 오르기 시작해 11월에서 2월이 가장 맛이 좋은 때라고 하고요. 글리코겐 함량도 여름에 비해 10배 이상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알파벳 R자가 없는 5월에서 8월에는 굴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건강에 좋은 음식, 또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제철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되면은 그 계절에 꼭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충분히 보강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빠른 성장 때문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소아 청소년기라든지 치아와 건강 상태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기 어려운 노년층의 경우는 특히나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한 제철 음식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음식에 뒤처지지 않는 제철 식재료의 우수성. 자연이 선사하는 천연 영양제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패션과 디자인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품도 컬러 매치가 중요합니다. 빨강, 노랑, 초록 등 화려함을 자랑하는 채소들이 많은데요. 컬러 푸드는 빨강, 보라, 오렌지, 노랑, 초록, 흰색, 검은색 등 7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마다 가지고 있는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에 의해 색과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칼라 푸드를 먹어라라고 하는 거는 그 칼라 푸드를 구성하고 있는 색소 성분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선택을 할 적에 비교적 좀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음식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피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경쟁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미생물 해충 등을 피하거나 과도한 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된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피토케미컬 성분을 사람이 섭취하면 항암, 면역력 증강 등의 작용을 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991년부터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불기 시작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른바 파이버 데이. 5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5접시 이상 먹자는 운동인데요. 그 결과 성인병, 비만, 암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하는군요.
붉은색 식품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해산소와 독소를 제거해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소 하면 다양한 물질들이 떠오르겠지만 특히 알코올을 분해할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붉은 토마토에 리코펜이 많다고 하니 음주 후 얼큰한 해장국도 좋지만 토마토 주스 한 잔으로 숙취를 털어내는 것도 좋겠죠. 석류의 피토케미컬은 항산화에 강한 안토시아닌계 색소입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나의 아름다움의 유지 비결은 매일 석류 주스를 마시는 거란다. 석류 속에는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흡수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돼 있어 여성에게 특히 좋은 작용을 하고요. 반면 남성에게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는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카레의 노란색은 울금이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울금의 커큐민 색소가 노란색을 결정짓는데요. 커큐민은 뇌의 혈류량을 늘리는 작용을 해 치매 예방과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혈액순환을 촉진해 체내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노란색의 과일 하면 바나나와 망고를 빼놓을 수 없겠죠. 노란색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담즙의 분비를 도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자외선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바짝 말리면 검붉은색이 되는 목이버섯엔 철분, 칼륨,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은 계통의 식품은 노화를 방지하고 심신에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블랙 올리브의 안토시아닌은 그린 올리브보다 성인병 예방 효과가 3배 이상 뛰어나고 항암, 항균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또 이렇게 안 좋은 음식들을 먹다 보면 우리 몸 안에서 레디칼이 많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런 레디칼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변형을 시키고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암까지도 유발이 되어지는데 이런 레디칼 성분들이 계속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들을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성분들 중에 상당한 성분들이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카로티노이드 같은 그런 파이토케미칼 성분들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는 더 좋은 일석이조의 컬러푸드. 밥상이 화려해질수록 당신의 몸은 미소 짓습니다.